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 셜록 홈즈를 창조하며 전 세계 독자들을 열광시킨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 하지만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력을 자극한 이것이 없었다면 셜록 홈즈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없는 틈을 타 틈틈이 소설을 쓰던 의사 아서 코난 도일에게 어느 날 미스터리한 선박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서 코난 도일은 자신이 접한 선박의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썼고, 이 소설은 제이 하버쿡 잽슨의 진술이란 제목으로 코닐 매거진에 실렸다.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언론과 문학계의 반향을 일으키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셜록 홈즈의 시대를 연 아서 코난 도일의 처녀작 제이 하버쿡 잽슨의 진술. 아서 코난 도일을 단번에 매료시키며 그를 세계적인 추리소설가로서의 길을 연 미스터리한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유령선이다. 음산한 기운이 흐르는 한 척의 배.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령선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2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영원히 바다를 떠돌아야 하는 저주받은 배 플라잉 더치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플라잉 더치맨호는 164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항한 실제 존재했던 범선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배를 이끌던 핸드릭 반 데르데케는 기상 조건이 나쁨에도 희망봉을 지나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신의 이름을 걸고 내기를 했다. 하지만 희망봉에 다다를 무렵 플라잉 더치맨호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대로 침몰해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침몰했다고 알려진 이 배는 1680년부터 1942년까지 수십여 척의 민간 선박들과 군함들에 의해 목격됐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선으로 남게 된다. 유령선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전설이나 괴담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유령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유령선에 대한 증언이 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앞바다를 지나던 헬리콥터가 조난당한 것처럼 보이는 요트 한 척을 발견했다. 이틀 후 신고를 받은 해안 경비대가 출동해 표류 중인 카즈 2호를 찾아내고 승선한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상황을 목격하는데 아무도 없는 요트 안. 하지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엔진과 항법 장치는 켜져 있었고 무선 장비와 노트북 역시 모두 켜져 있었다. 다만 돛 한쪽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카즈 2호는 돛을 제외하고 그 어떤 위기의 징후도 실종의 흔적도 없이 마치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버려진 배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해안경비대는 카즈 2호에 탑승한 3명의 선원들과 사건 경위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별 소득 없이 결국 사건은 종료됐다. 카즈 2호의 선장 데스베트는 출항 일주일 전 요트를 구입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필승의 항해를 준비했다. 그리고 항해 도중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금도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라진 3명의 선원들만 그날의 사건을 알고 있을 뿐이다. 1947년 6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 바다를 지나던 미국의 실버스타호에 긴급한 무전이 날아왔다.
우리는 표류 중이다. 선장을 포함한 배의 모든 선원들은 해도실과 배의 전장에서 사망했다. 선원 모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죽는다. 무전을 보낸 배는 바로 네덜란드의 오랑메단호였다. 실버스타우는 신호가 감지되는 방향으로 항해하다 몇 시간 뒤 말라카 해협에서 오랑메단호를 발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긴급했던 무전에 비해 외부에 침입 흔적 없이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오랑메단호의 모습이었다. 실버스타우 선원들은 오랑메단호에 올라 살피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선원들은 배 안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인다. 오랑메단호 선원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로 외상은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로 뭔가에 놀란 듯했다. 이상한 일은 또 벌어졌다. 실버스타우 선원들이 오랑메단호를 인양하려던 찰나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설을 제기했는데 미국의 작가 빈센트 가디스는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통해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주장했고 일부 사람들은 해제 메탄가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네덜란드 상선 회사와 해양부는 오랑메단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실버스타호를 소유한 선박 회사도 오랑메단호 사고와 관련한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과연 오랑메단호는 유령선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일까? 1948년 2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연합신문인 드 로코모티프에 오랑메단호의 생존자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오랑메단호의 생존자는 갑자기 쓰러진 동료가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것을 보고 배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또 당시 오랑메단호는 황산을 운반했는데 이 황산이 선원들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황산은 물에 닿으면 독성 가스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폭발하므로 취급할 때 조심해야 하지만 오랑메단호의 선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독성 가스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그날 오랑메단호의 선원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 선박의 복도에서 찍힌 하얀 옷을 입은 여인.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2012년 미국에서 고스트 걸 쇼를 진행하던 발렌티나 롬보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정박 중인 퀸 메리오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 중에 유령으로 보이는 형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자주 목격됐으나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 신부라는 주장과 함께 퀸 메리오의 객실 밖 복도와 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퀸 메리호에는 유령들이 자주 출몰해 화제를 모았다. 놀라운 사실은 퀸 메리호에서 최소 130번의 유령과 심령 현상이 공식적으로 보고됐다는 점이다. 도대체 퀸 메리호에는 왜 이런 기괴한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일까? 1934년에 무려 30만 명을 동원해 건조된 영국의 호화 여객선 퀸 메리호는 영국 조지 5세의 왕비 이름을 따 지은 배다. 총 길이 310m, 무게 8만 톤에 이르는 퀸 메리호는 1936년 최초로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병력을 나르는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운명을 맞았다. 당시 퀸 메리호는 적의 눈을 피해 회색으로 칠하고
수송선으로 이용돼 그레이 고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무엇보다 퀸 메리호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 독일 유보트가 순찰 중인 바다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에 히틀러는 퀸 메리호를 침몰시키는 자에게 350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걸며 퀸 메리호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히틀러가 건 포상금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퀸 메리호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비극을 맞는다. 1942년 10월 15,000명의 병력을 싣고 가던 퀸 메리호는 크루소와 호와 충돌했다. 크루소와 호는 난파됐고 몇백 명의 군인들이 바다에 빠졌다. 바다에 빠진 군인들은 퀸 메리호가 곧 구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시 상황에서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전쟁이 종료된 후 퀸 메리호는 부상 병사와 시신을 옮기는 배로 사용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1967년 1001번째 대서양 횡단을 마지막으로 미국 롱비치에 정박한 후 지금까지 호텔과 박물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퀸 메리호가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유령 출몰설 때문이다. 곳곳에서 유령이 출몰한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고스트 헌터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퀸 메리호는 유령을 보기 위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유령이 단골로 출몰하는 장소로 알려진 1등석 수영장은 문을 닫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물에 젖은 발자국이 발견된다고 하며 호텔로 운영되고 있는 1등석 객실에서도 유령을 봤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본 것은 혹시 퀸 메리호에서 죽은 민간인이나 군인은 아니었을까? 여기 퀸 메리호가 주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주인공이 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저주의 배 메리 셀레스트 호다. 환자가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던 한 병원의 의사는 시간이 남아 돌자 당시 자신이 접한 선박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추리소설 J. 하버쿡 잽슨의 진술을 써 큰 히트를 친다. 이 소설에 나온 선박의 사건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았던 작가의 이름은 바로 세계적인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었다. 그렇다면 아서 코난 도일을 매료시킨 선박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1861년 캐나다의 스펜서 섬에서 한 척의 범선이 건조된다. 이 배의 이름은 아마존이었다. 하지만 아마존의 항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처녀 항해부터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항해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선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1868년 아마존호는 미국인 선주 윈체스터에게 팔렸고 윈체스터는 개조를 단행하며 아마존의 불운을 떨치고자 배 이름을 메리 셀레스트로 바꿨다. 그리고 1872년 윈체스터는 경험이 풍부한 벤자민 브릭스를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장으로 임명하고 항해를 떠나게 된다. 목적지는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제노바. 운반 물품은 공업용 알코올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메리 셀레스트호. 야심차게 첫 항해를 시작한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같은 해 12월 4일 아소르스 제도 오른쪽 640km 지점을 지나던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의 모하우스 선장은 수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한다.
배는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앞 돛대와 스테이세일만을 펼친 채 항해하고 있었다. 이 배를 가까이에서 본 모 하우스 선장은 메리 셀레스트 호임을 알아챈다. 곧 모 하우스 선장은 몇몇 선원들에게 배 승선에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다. 조사 결과 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던 셈이다. 배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선원들은 증발해버린 후였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1872년 12월 12일 영국에서 해사 법정이 열렸다. 당시 재판관들은 메리 셀레스토 선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짐작했다. 갑판 난간에 찍힌 도끼 자국과 선장의 침실 바닥에서 긴 칼이 발견된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토호엔 한 척의 구명정만 사라졌을 뿐 돈과 보석, 6개월치의 식량과 물은 그대로였다. 또 하나의 가설로 메리 셀레스토호를 처음 발견한 모어 하우스 선장과 메리 셀레스토호의 벤자민 브릭스 선장이 막역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이 보험 사기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배 문제로 받는 보험료가 배를 파는 돈보다 더 적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실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났다. 결국 1873년 3월 공식적으로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 원인 불명으로 판명이 났고 선주 측은 보험사를 통해 구조비로 5,000 파운드를 모어 하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불했다. 비록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구전을 통해 메리 셀레스토와 관련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중에서 1884년 코닐 매거진에 실린 단편소설 J. 하버쿡 잽슨의 진술이 인기를 끌면서 메리 셀레스토의 이야기는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독자들은 소설 속 내용처럼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 배를 탈취하기 위해 꾸며진 일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아서 코난 도일은 몸값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비록 아서 코난 도일이 쓴 단편 소설은 픽션에 근거한 소설이었지만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서 코난 도일도 셜록 홈즈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시간이 지나도 메리 셀레스토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2006년 안드레아 셀라 박사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는다. 그는 이 배에 화물로 싣고 가던 알코올 원액 중 사라진 구배럴에 주목했다. 그리고 당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공업용 알코올이 폭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메리 셀레스토호처럼 알코올이 새어나간 형태로 공간을 만들고 불을 붙여봤더니 불이 공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높은 강도의 압력파가 발생했다. 하지만 온도가 높지 않았고 불이 꺼진 후 어떤 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실험에 쓴 종이조차 타지 않았다. 아서 코난 도일이 썼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메리 셀레스토호가 아닌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령선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수많은 목격자와 사연이 존재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유령선. 사람들은 유령선을 이렇게 정의한다. 저주받아 바다를 떠도는 배. 알 수 없는 뭔가로 선원들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인류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부터 시작된 미스터리한 주인공 유령선의 정체를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